근데 저 같은 경우는 헤어지고 나서 아무것도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재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그 구간 동안에 다시 많이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재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통 재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헤어진 후에 남자가 후폭풍이 좀 더 늦게 오니 2개월, 3개월 아니면 길게는 6개월 정도 기다려봐라. 그게 골든타임이다. 아니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카톡 프사를 밝은 모습 올려놓고 더 예뻐지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그 방법들이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성공을 하게 됐을까요? 상대한테 이미 다른 여자가 생겼다거나 양다리를 걸쳐서 헤어졌거나 아니면 정말 악감정이 생겨가지고 떠올리기도 싫을 경우에는 솔직히 내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해도 상대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헤어진 상대를 의식을 하면서 프사 바꾸고 BGM 바꾸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차단이나 삭제를 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조차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희망 고문일 수밖에 없고 나 혼자만 힘들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재회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끝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사귀는 중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헤어진 상태라는 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그 이후에 하는 액션들로 재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상황을 가정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 절박한 바람이 담긴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재회를 위해서 내가 통제 가능한 것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재회를 하는 방법은 이별을 생각하세요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사귀면서 이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재회가 잘 되는 거 아세요? 이거는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연애를 하고 나서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사귀었던 사람들의 10명 중에 한 7, 8명 정도는 다시 만나자고 하는 재회 연락이 왔었어요. 확률로 치면은 거의 한 7, 8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꼭 다시 사귀자라는 말을 대놓고 하진 않더라도 궁금하다, 차 한잔 하자, 얼굴 한번 보자 라고 연락을 했던 내용이 모두 포함입니다. 카톡, 전화, 문자, DM, 동네로 찾아오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이 닿았었고, 중간에 전화번호가 바뀌었었는데 길게는 한 10년 전에 아니면 4년 전에 만났던 분들에게도 메일로 받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2번 정도는 만나서 얼굴을 본 적이 있어도 다시 그 사람들과 사귄다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혹시 상대가 바람 피웠기 때문에 안 좋게 헤어져서 그런 거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연애에서도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딴 사람이 생겨서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헤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서로 안 맞아서 싸우게 되거나 감정이 다해서라는 이유가 컸던 것 같은데,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서 만나자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무엇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를 곰곰이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저도 거꾸로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 사람 뭐하고 지내나 궁금하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를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연애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연애를 할 때 우리 사랑 영원하길, 내 마지막 사랑은 너야 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충실하고 상대랑 재밌고 즐거운 연애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하면서 제 생활의 일부로 만들지 연애를 삶의 전부로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중간에도 진짜 평생 이 사람과 함께 할 거야,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가끔씩 이별을 그려보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도 상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 사람이 싫어서 헤어질 걸 대비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사람이 만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나와 상대를 하나로 묶어서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만날수록 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의지도 많이 하게 되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을
그 사람과 나 이렇게 더블 캐스팅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헤어지고 힘들어 하시거나 재회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 중에는 연애를 할 때 자기의 생활과 연애의 경계가 거의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 헤어지고 난 후에 분리가 잘 안 돼서 타격감도 굉장히 크게 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꼭 나중에 이 사람이랑 재회해야지 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만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아한다고 해서 나의 내적인 사적 부분까지도 그 사람을 끌고 들어오지 않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히려 헤어진 후에도 상대가 여러분들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무겁지 않다라는 거고 부담 없이 연락을 해도 그냥 얘는 쿨하게 받아줄 것 같아 라는 인상을 남긴다는 거죠. 이런 거는 보통 나한테 집중을 해라, 내 할 일 잘 하고 있으면 연락이 올 거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미 헤어진 이후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사귀면서부터 이런 자세로 연애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차단하고 삭제하게 되면 상대는 여러분의 상태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쿨하게, 헤어질 때도 쿨하게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나의 삶의 틀을 무너지지 않게 어느 정도의 경계는 지키는 게 건강한 관계로 서로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재회하는 방법은 마지막처럼 연애하세요 입니다. 이거는 연애를 할 때 최선을 다하시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헤어졌어도 미련이 많이 남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같이 한 시간이 있고 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뭔가 되게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듯한 상실감도 들고 되게 헛헛하고 슬픈 건 맞거든요. 근데 슬프기 때문에 미련이 남는다와는 별개인 것 같아요. 나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인생의 친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상황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연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 나라는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다 보여주지 못해서 남는 미련이랑은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헤어지는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서로의 감정이 100에서 시작됐던 것들이 이제는 거의 다 돼서 방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거를 다시 채우게 되면 과열이 되고 터진다는 거를 서로 알고 있잖아요. 상대의 식은 감정까지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귀는 동안 나 스스로에게 미련이 남을 만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이거는 솔직해지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해지면 상대랑 진심이 통하게 되고 되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연인 관계에서 남녀를 떠나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의지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벗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는 헤어진 후에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어느 정도로 나의 삶에서 그 사람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반추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리고 미련 없이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서로 주고받기가 잘 됐었던 사람은 단순히 여자가 그립다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그리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애하는 동안에 받기만 하고 여자로 대접받고 남자로 우쭈쭈 해주기만을 바란 연애를 했었다. 그러면 그거를 더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게 금방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립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 되겠죠. 나랑 감성 코드가 잘 통한 사람, 대화가 잘 통했던 친구, 착하면 착이지라고 하는 그런 감각적인 게 잘 맞는 친구였다면 여러분들을 절대 못 잊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인간적인 부분을 솔직하게 많이 보여주시고 위해주고 많이 배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도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주는 연애보다는 받았던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항상 움켜쥐고 상대에게 다 풀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남는 미련이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만남이 마지막인 것처럼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항상 최고로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만남의 시간을 만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상대 역시 최고였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잊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외하는 방법은 감정을 해체하세요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헤어진 후에 이미 물이 엎질러지고 나서의 감정을 다스리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푸사도 제일 예쁜 거 해놓고 나는 너 이미 잊었고 내일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밝게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하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상대를 의식하는 감정까지도 사라져야 여러분이 달라 보이게 되고 새롭게 느껴지게 돼요. 애써서 이렇게 포장하고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직 감정에 잔여감이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는 여러분에 대한 상대의 인식 변화를 못 끌어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대가 실망을 하게 되고 분노 유발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이런 것들로 연락이 다시 닿는다고 해도 재회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전처럼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될 확률이 커요. 그런 외적인 걸로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의 감정을 철저하게 파고드세요. 이게 되게 힘들고 쓰디쓴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가장 단시간 안에 말끔히 여러분의 자녀 감정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헤어진 이후의 재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과연 내 시간을 다시 그 사람에게 그 전처럼 쏟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글쎄 잘 모르겠다인 것 같아요. 남자 많으니까 얼른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지 이것도 아니에요. 아마 이런 마인드였으면 저는 헤어질랑 말랑 할 때쯤부터 아마 다른 사람들을 물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헤어지고 나서 분노든 슬픔이든 원망이든 연애에 관련된 감정을 하나하나 분해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좀 깔끔하게 제 안에서 나름의 정리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시간 동안에는 저는 아무것도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재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그 구간 동안에 다시 많이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때는 제 안에 감정의 잔여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연락을 받거나 했을 때 또다시 막 흔들리거나 다시 그때의 몽글몽글한 감정이 올라오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맞아, 우리 되게 재밌었고 좋은 시간들 많이 보냈잖아 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 좋았던 건 맞아. 그렇다고 해서 또 같은 걸 재현하고 싶어 라는 생각은 안 든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틀이 하나 깨졌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단계 멀리 바라볼 줄 알게 됐다라는 게 맞겠죠. 진짜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헤어지고 나서 자신을 잘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점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하고의 스토리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게 되는 거죠. 이 매듭 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혹시 재회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서로가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함부로 하게 되고 역시나 또 그러네 이러면서 그나마 남은 애틋함까지도 없어지게 되니까 다시는 이제 보기도 싫다가 되는 거예요. 최악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헤어지고 나서 이 감정 해체 작업을 잘 하는 사람은 머릿속이 한번 쫙 환기가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생각이 통풍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인식이 바뀌게 되고 기존이랑 많이 달라졌다. 좀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성숙해졌다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상대에게도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재회하는데 뭐 2달 안에 연락이 옵니다. 3달 기다려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나 애정이 확 깎여서 감정이 제로가 된 상태나 더 이상 상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정도라면 골든타임이건 재회건 아무것도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헤어진 이유를 생각을 하고 내 감정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잊은 척한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한다, 애쓴다가 아니라 진짜 여자가 쉽지 않은 사람, 남자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되면서 진짜 잊었나?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미동도 없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는 누군가에게 잊혀졌다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다시 만나자라는 연락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 재회를 하려면 만나는 기간 동안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 관리를 하고 내 삶과 연애의 구분을 잘 해놨는지, 헤어진 이후에 자녀 감정의 해체 작업을 잘 했는지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똑똑하게 연애하시는 우리 스위티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바이 스위티!